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피칭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엔 현대 투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투구폼이죠. 웨이트 트랜스퍼 피칭 모션입니다. 시작은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놀란 라이언과 톰 하우스 코치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 전에도 톰 하우스의 바이오 메카닉스는 업계에서 아름아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톰 하우스 코치의 지론은 이랬습니다. 투구폼의 에너지 활용이 너무 좋지 않다. 더 합리적인 모션과 더 단련된 근육으로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 더 안전하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 와중에 놀란 라이언은 데드함 증상으로 더 이상 자신의 불꽃 같은 강속구를 던질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이오 메카닉스 지론을 갖고 있었던 톰 하우스 코치를 만나게 되었고, 이 둘의 만남에서 서로 갖고 있는 이론과 실전을 투합하고 수정하며 현재 투구폼의 모처가 되는 피칭폼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 만남으로 라이언은 다시 자신의 아주 강력했던 강속구를 찾게 되었고, 역대 최다 삼진과 최다 이닝을 세우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로 존립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라이언 선수도 이렇게 올드스쿨 형식의 투구폼을 지니고 있다가 새롭게 변경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큰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공이 뿌려지는 원리, 즉 힘이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뒤에서부터 으라차차 하고 끌고 나오는 형식이었다면 단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 몸의 중심에서 뻗어나오는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자면 과거의 투구폼이 무에타이의 미들킥과 같이 온몸을 이용해 돌린다라는 느낌이었다면 현대의 투구폼은 복싱의 스트레이트와 같은 겁니다. 짧은 임팩트와 절제된 에너지로 최고의 효율을 뽑겠다, 뭐 그런 형식인 거죠. 부상으로 한때 잠깐 이 올드스쿨 폼을 사용했던 다르비슈 선수로 두 가지를 다시 비교해 볼게요.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라이언과 폴 하우스 코치의 만남으로 모든 게 완전하게 전환된 건 아니었어요. 놀란 라이언의 이런 완벽한 부활은 모든 투수 이론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미국 야구의 이른바 바이오 메카닉이라는 공학적 관점의 피칭 분석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폴 라이먼이라는 코치였고, 이 코치의 피칭 공학의 주요 사항은 견갑의 활용, 즉 얼리 코킹에 대한 적용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인버티드 W, 인버티드 L, 인버티드 N 등으로 부르고 있죠. 그럼 이제 현대 투구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칭을 파트별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와인드업, 얼리 코킹과 드라이브, 스트라이드, 회전 가속 구간과 레이트 코킹, 팔로우 스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어디일까요? 물론 모두 다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하우스 코치와 나이먼 코치가 말하는 피칭 공학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레이트 코킹과 회전 가속 구간입니다. 왜? 뉴턴의 제2법칙 때문입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힘은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면 질량은 공에 가해지는 중량을 의미하죠. 그리고 사실상 이걸 위해 고안했다고 해도 무방한데 법칙의 두 번째 요인인 가속도입니다. 이 가속도를 내기 위해 가속할 구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최선의 가속 구간은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나온 게 바로 회전 가속 구간과 레이트 코킹 구간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구속에 관련된 힘 에너지의 80%는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그럼 가장 중요한 이 두 부분을 중점으로 어떻게 피칭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트 코킹입니다. 이 레이트 코킹을 중심으로 잡고 시간을 앞뒤로 되돌려 볼게요. 레이트 코킹이란 바로 이 순간을 말합니다. 야구 선수들 사진을 보다 보면 이렇게 팔꿈치가 90도가량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피칭을 하기 전 마지막 장전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걸 하기 위한 선행 동작에서 올드스쿨과의 차이가 나옵니다. 올드스쿨은 이렇게 상체를 젖힘으로써 외전각을 만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간단한 방법으로 합니다. 바로 견갑의 수축이죠. 마치 총을 장전하듯이 견갑을 뒤로 당겨 장전합니다. 그리고 그 장전한 상태로 가장 중요한 파트, 회전 가속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현대식 투구폼처럼 더 큰 외전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체 공학상 견갑을 모으는 힘을 사용함으로써 상박, 즉 어깨부터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게 됐고, 더욱 부드럽게 코킹의 각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더 큰 가속 구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코킹 동작에서 투수의 팔꿈치에 가하는 화중이 약 25kg 정도라고 합니다. 25kg의 중량을 이 자세로 매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핵심인데 바로 회전 가속 구간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상하체 분리입니다. 드라이브를 통해 앞다리가 착지가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체의 모습은 가슴이 삼루에 아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유는 이 역시 가속 구간을 만들기 위함인데 하체가 정면을 향하는데 상체가 아직 삼루 쪽을 향하고 있다면 자연스레 몸을 비틀어지고 이 비튼 몸이 풀려나갈 때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건 타자에게도 골프 선수, 격투 선수, 테니스 선수 등 모든 운동 선수에게 적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운동 에너지 생성 방법이죠. 이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깨는 이렇게 닫아놓고 제1차 장전인 얼리 코킹 상태를 하체가 떨어질 때 푸는 겁니다. 강속구 투수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와 엉덩이, 즉 상체와 하체 사이의 분리가 잘 됨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체가 일찍 풀릴수록 공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실 현대 야구의 핵심이자 끝입니다. 이니시에이트를 할 때 다리를 얼만큼 드는가, 스펜서 선수처럼 엉덩이부터 런치 동작이 들어가는가, 디그롬 선수처럼 몸 전체가 기울이면서 동작이 들어가는가, 오타니 선수처럼 축다리가 다운되면서 앞쪽으로 드라이브 되어가는가, 이런 건 자기 자신의 몸에 맞게 변화 가능하지만 앞서 말한 이 부분은 통제 변인으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이 통제 변인을 확고히 하다 보니 자연스레 몸은 통일성을 주는 게 좋겠구나 라며 이렇게 중심축을 기준으로 일치된 각을 보여주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올드스쿨에서 착안된 이니시에이트인 다운 앤 드라이브 폼일지라도 이렇게 회전 구간이 들어가기 전엔 몸의 밸런스를 딱 일치하게 정립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밖에도 각자 파트별로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질량에 관한 부분으로서 공의 질량을 더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건 각각 선수들을 소개할 때 하나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식 투구폼의 기본 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고 자주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하려 하다 보니 이렇게 장황하게 말했지만 사실 엄청나게 짧은 순간 이뤄지는 몸의 반응들입니다. 토마호스 코치의 말에 따르면 런치 동작부터 릴리즈 되는 순간까지 0.4초 안에 이루어지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가속도 때문인데요. 즉 어떤 요인보다 가속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속도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즉 빠른 몸통 스윙과 빠른 팔 스윙이 이런 각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우스 코치는 말합니다. 그리고 상하체 분리 파트에서 하체가 자리 잡고 상체가 넘어오는 시간은 MLB 평균 0.0389초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엔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 분석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선수들은 말이죠. 과거엔 그냥 선배가 후배에게, 코치가 선수에게 감으로 티칭했다면 이제는 3D 모션 그래픽 등 각종 투수 분석 장비를 활용해 선수들에게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투수들은 단순하게 많이 던지는 게 아니라 각 파트별로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갖가지 연습을 하고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현대 피칭과 올드스쿨의 큰 차이인 것이고요. 많이 던져야 어깨가 강해진다는 등, 달리기를 해야 좋은 투수가 된다는 등의 구시대적 마인드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죠. 이젠 야구가 과학이고 루틴의 스포츠가 된 이유를 명확히 알고 따라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